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제 11월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또 무더위가 이제 지나고, 이제 또 가을도, 짧은 가을도 지나면서 이제 겨울을 맞이할 채비가 아마 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이 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건강 관리 조심해야 됩니다. 환절기에 여러 가지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 건강해야지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청소년 육성 제도론 제8장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을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해서 7장까지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어떤 의의, 그다음에 주요 연역, 그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부터 보호 관찰까지, 또 이건 계속적으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법을 소홀히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때는 어떤 적용을 따라서 진행되느냐, 뭐 이런 것들만 또 눈여겨 보면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보호의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어떤 처벌,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어떤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해서 아동 이 청소년 대상자를 통해서 성범죄를 어떻게 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동 청소년을 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 청소년의 보호법을 제정한 근거가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 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처벌과 절차에 관한 어떤 특례를 규정하고, 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이다, 의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아동 청소년의 이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청소년 보호법의 이제 주요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들어서 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5년도에는 청소년의 이 성폭력 행위를 구체화해서 성적을 착취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학대 행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든지 이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그다음에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 범죄를 조사, 연구하고, 그다음에 국제사법과 공조를 하고, 그다음에 범죄인의 인도, 이런 어떤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게 되는 이러한 법을 또 2005년도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국제 어떤 그런 사법과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데까지 이제 우리가 2005년도에 이뤄가게 됐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돼서 국제 어떤 그런 사법 공조를 한 것은 2005년에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들을 넘어서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이러한 법이 이제 또 적용되게 됐고요. 자, 2007년도에는 이제 이 법이 또 전부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대상 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보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이 친고죄를 어떤 면에서는 반의사 불법죄로 변경을 해서
범죄자의 어떤 등록이라든지 열람 이런 대상을 확대하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는 격리하고 보호 결정하는 이러한 이제 법이 전면적으로 또 2007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친고죄라든지 어떤 친권자의 어떤 경위를 친권자가 이런 어떤 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격리하고 보호 결정하는 이러한 이제 법들이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법은 또 조금 이제 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이뤄서는 또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 가는데, 자,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로 이제는 이 제명이 이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에는 이제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로 이제 그 제명이 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 어떤 성교행위, 그다음에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자는 어떻게 돼요? 이 재범 가능성이라든지 범죄의 어떤 경중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정보통신망을 신설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상 정보,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그 범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양벌 규정을 보완해서 그다음에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제 가태료를 신설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전부 개정하는 이런 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주요 연역을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법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왔느냐를 우리가 이제 쭉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11년 들어서 자, 아동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아동 청소년 유형 음란물 범위를 이제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자,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치한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인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간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처벌을 이제 강화하게 되는 또 법률이 2011년도에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법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제 보완이 되고 더욱더 이제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이러한 측면들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또 이제 전부 개정이 또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위와 이 소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음주라든지 이 약물로 인해서 감경 배제 규정의 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심상 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련돼서 소관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면동까지 이제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 번호까지 이제 확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걸 또 확대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게시판에도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신상 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성범죄 취업 제한 기간을 확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 가면 이러한 어떤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하다 보면 게시판에 이제 경찰서장이나 이제 경찰서에서 이렇게 특수 강간 뭐 이런 어떤 범죄자들이 이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누락이 돼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는 법무부 장관의 집행에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어떤 신상 공개가 확대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들어서 자, 성범죄자 재벌 방지 교육의 이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교육 이수에 대한 어떤 재범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 기간에 위탁 교육 기간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가정 방문 학습 교사 사업장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포함됐다는 거죠. 가정학습 방문 이걸 통해서.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의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저희들도 학교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하는 자들도 이거 이제 성폭력 이런 것들 뭐 해서 이제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고 제출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성범죄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기관이나 그 가정학습 기관이라든지 가정학습 교사와 관련된 사업장 그리고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어떤 성범죄 경력 조항을 이제 의무화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청소년보호법 주요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을 사는 행위 이러한 경우는 가출 처벌 그다음에 수사기관과의 법원의 어떤 조사 심리 일어나신 재판을 통해서 피해 아동 청소년이 13세 미만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가해자 그리고 이 대리인의 어떤 접근 금지에 대한 이 범위에 대한 유치원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동이나 이런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를 어떤 조사해서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이제 신설하는 이런 법들이 이제 또 추가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청소년 보호 대상의 주요 영역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보완하고 또 신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이제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에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자, 2조는 뭐냐면 정의인데 그래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법으로 죄송합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비염 증세가 있어가지고 콧물이라든지 이제 기침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저도 뭐 군인에 있을 땐 이런 건 걸리지 않았는데 또 이 사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또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 두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시고요. 하여튼간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란 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도 법에서도 보면 자 19세에 도달하는 연도 1월 1일이 있잖아요. 이 맞이하는 딸은 제외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2조에서는 뭐냐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란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각 항목을 이제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각 항목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7조부터 제 15조까지의 어떤 죄를 명시하고 있고 7조부터 제 15조까지는 이제 뭐냐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 취행, 그다음에 예비 음모, 뭐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8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9조는 뭐 강간, 상해, 치사, 뭐 그다음에 뭐 강간, 치사 이런 걸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15조까지 죄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성폭력 이런 성폭력죄라는 것은 자 아동 청소년의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에서 11조서부터 이제 15조까지의 또에 쭉 해서 명시한 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에는 성인 대상 범죄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성인 대상 명제는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제외된다. 그래서 요거는 형법을 요거는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 제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지만 뭐 형법과 뭐 이런 모든 법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요거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는 뭐냐면 자,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이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에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어떤 만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자, 그 다음에 직무나 편의상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어떤 그런 그 대상을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여러 가지 어떤 처벌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도 쭉 보면은 이제 그 7조에 보면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강제 취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구강 학문에 대한 어떤 성기를 넣는 행위, 뭐 성기 학문에 손가락 등 어떤 신체 일부의 도구를 넣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쭉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2조에서 이제 정의를 계속해서 보면 자, 아동 청소년의 착취물이란 뭐냐면서 자, 아동과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해당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이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이나 비디오물, 게임물, 그 다음에 컴퓨터나 그 밖에 어떤 통신 매체를 통해서 화상, 영상 등 이러한 형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뭐 제2호 나부터 뭐 나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7조 뭐 아까 명시죠. 7조에서 여기서 쭉 명시되어 있는데 15조 2까지에 대한 어떤 청소년 아까도 여기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어떤 그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제추행, 뭐 예비 음모, 강간 뭐 이렇게 쭉 들려서 이제 7소부터 15까지는 이제 계속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법에서 이제 이런 명시되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은 자, 피해 아동 청소년 중 이 13조 여기 15조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까지 아동 청소년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법무부 장관이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그다음에 어떤 특례법에 따라서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법 제44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법무부 장관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어떤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 법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이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아동과 이 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기는 조사라든지 연구, 그 다음에 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어떤 재원 조달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 성적 착취와 그다음에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범죄 조사 연구 그다음에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어떤 착취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보호 처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사연구동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더불어서 자, 모든 국민은 아동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어떤 상대방이나 그다음에 피해자가 되거나 그다음에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돼요?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자, 아동 청소년의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면 이 권익, 인권, 이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이 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권익이 부당하거나 침해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 추행입니다. 그래서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자,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을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구강, 항문 등 어떤 신체의 성기는 제외된다. 그래서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그 다음에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이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됐다. 이것은 아까 이제 법 7조 1항에서 2항에 돼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법에 대한 것은 2조에서부터 쭉 해서 정의서부터 해가지고 15조까지 쭉 해서 명시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법을 찾아보면 이게 7조 1, 2항에 돼 있다. 그래서 1, 2항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3항에 우리가 되면 3항에는 뭐가 돼 있냐면 자,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그런 죄를 지는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 형법에 의해서는 1항부터 3항까지 이제 이런 어떤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강제 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서는 5년 이상의 어떤 그런 유기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간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자,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이죠. 자, 청소년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애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의 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런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간음하거나 그 다음에 장애 아동 청소년에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서 여기는 이제 19세 미만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경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어떤 그런 이런 유기징역에 처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을 취하는 경우는 장애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제8조 법에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을 하게끔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강간 및
강간 및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용어를 한번 먼저 한번 우리가 이제 맨날 듣는 얘기지만 뭐 잘 또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강간 등 강간은 뭐 알잖아요. 이제 여성을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폭력이나 하기 전에 이제 강간하기 위한 것들. 그래서 이제 상해는 자 남의 몸에 상해를 내어서 어떻게 돼요? 해를 우리가 끼치는 거죠. 끼를 끼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치상은 뭐예요? 치상. 자, 어떤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그다음에 사주 등에 의해서 상처를 입히는 것. 이 치상은 다른 사람에게. 그다음에 우리 살인은 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치사는 뭡니까? 치사.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듭니다. 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폭력이나 폭행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숨지게 한 행위. 이게 이제 뭐 강간치사 뭐 이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치사는 여러 가지 강제로 끌고 가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돼서 넘어져 가지고 뭐 숨지게 하는 행위라든지 다치게 하는 행위, 이를 치사를 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도 있다. 그래서 자, 법 제7조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 이런 것들이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이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법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하게 이제 그 징역에 처하게 되게끔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어떻게 돼요? 무기징역에 처하고 되고,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기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제법 10조 1, 2항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해, 치상, 살인, 치사까지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가면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음란물, 성착물을 착취하고 제작, 배포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조인데, 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우리가 법의 11조 1항에 되어 있고, 자, 이것을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대여하고 배포하고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고 운반하거나 공연시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여기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음란물도 여러 가지 쉽게 여러 가지 어떤 판매한다는 영리 목적이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는 이러한 죄들은 하여튼간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이제 처하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동 청소년 음란을 제작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아동이나 이 청소년 이용의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또 공연시, 전시, 상영 이런 거 한 자에 대해서는 또 3년 이상의 어떤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법 11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요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정황을 알면서 이런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게 알선한 자는 어떻게 돼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어떻게 돼요? 1년 이상의 어떤 그런 1년 이상의 어떤 그런 징역에 처하게 되어 또 있다라고 11조 5항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1항의 어떤 미수범은 뭐 처벌하게 되어 있고, 상습적으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이러한 것들을 행한 자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제1항은. 그 다음에 자 이제 아동 청소년의 매매 행위 및 성을 사는 행위,
이제 여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1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로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자는 어떻게 돼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돼서는 아주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뭐 국내에서도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을 하는데 이쁘다 하고 뭐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데 외국에서 만약에 유럽에서나 이런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고 함부로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아이들이 예쁘다고 막 이렇게 쓰다듬고 하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어떤 징역 또는 2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그다음에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어떻게 돼요?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우리가 법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범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15조까지 되어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강요 행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강요 행위에 대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14조 1항에 우리가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어떤 상대방이 되게 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런 어떤 여기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선불금 그 밖에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이제 행위의 상대방을 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위계는 뭐예요? 위계. 이 위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자기의 지위 이런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행위. 위력은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계급에 의해서 이제 특히 이제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경에 빠뜨리거나 또 행위를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이제 연말이 들어오면 이제 또 부대 회식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요즘에는 여군들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그런 위계를 또 이용한 어떤 계급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성과 또 이런 어떤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걸 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나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상대방이 되게 하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다음에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렇게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도 자 이제 1부터 쭉 해서 우리가 이제 3까지 어떤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자 또는 약속할 때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아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처하게 되는 이러한 엄중한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알선 영업행위입니다. 알선 영업행위. 자, 알선 영업행위자들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제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제 15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1항은 자, 아동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행위를 어떻게 돼요? 업으로 하는 자.
어부라는 자. 다음에는 아동 청소는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위를 어부라는 자. 그 다음에 1, 2호 요거에 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요 두 개 1, 2호를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그리고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자.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알선 영업 행위잖아요. 알선 영업. 이걸 알선하고 알면서도 알선하고 제공하고 자금과 토지 이런 건물을 제공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장소를 제공하는 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히 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 권유 이런 거 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에서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또 취하는 이러한 경우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명시될 수 있고요. 이런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런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는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여튼간에 여기에서는 7년 이상의 유죄를 또 유기징역에 처하는 자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 이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특례가 있다. 가중처벌 및. 자, 법 34조 2항에 따라서 이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 가중처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용한 어떤 시설이나 기관장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한 경우는 더 이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요. 또 아동과 청소년의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성법에 따라서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여기에는 해당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는 그 기한이 끝나면 끝인데 여기는 이제 성년에 달한 날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7조의 죄는 DNA라는 이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소시효를 다 알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 이 검사의 공소권이 없었다. 공소권이 끝났다 해서 죄를 묻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그 범죄를 대해서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된다.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 공소법 공소시효인데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10년이 더 연장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이제 병가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자, 법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이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라서 여기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에 이제 21조 1항에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이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고요. 다음에 또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이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50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가할 수 있다. 병가할 수 있다. 병가라는 것은 뭐예요? 둘 이상. 이 병가는 둘 이상. 동시에
둘 이상의 어떤 이 형벌, 형벌이 처하는 경우에 어디다 병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죄가 있으면 그거를 병가해서 또 병합해서 이렇게 뭐 진행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만 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병가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이제 명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은 수강명령이나 또 이수명령을 선고받아서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강명령이나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는 5년 동안 어떻게 돼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범죄 경력 자료 및 수사 경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명령들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은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어떤 소년법 제2조에 따라서 이제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명령을 명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냐면, 자, 이탈적 이상 행동의 진단이나 상담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그 밖에 성범죄를 한 범죄를 이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이 재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자,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강 명령은 자, 아동 청소년의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수강명령형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자, 그 집행 유예 기간에 내에서 병가하고 그다음에 이수 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는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법에 따라서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이라든지 어떤 사회 이런 어떤 봉사 이런 것 등을 하나 이상의 어떤 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어떤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을 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강 명령을 또 이제 명시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판결 전 조사입니다. 판결 전 조사. 자, 법원은 자, 피고인에 대해서 자, 21조에 따라서 보호관찰, 그다음에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 이수명령 이런 것들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인의 어떤 주가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그다음에 어떤 상태, 그다음에 이런 정신성적 발달 과정, 성장 배경, 가정 환경,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생활 환경, 교우 관계, 범행 동기, 병력 이런 어떤 피해자의 관계, 재범 위험성,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떤 사항 등을 이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서 신문하거나 그리고 소속 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 진행 사항에 관한 이런 관한 사항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또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친권 상실 청구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이 검사는 자,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예? 가해자가 그런 경우에는 자, 민법에 따라서 친권 상실 선고 또는 같은 법에 따라서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는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친권 상실 이제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장은 검사에게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 또 시설 단체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냐면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나 그다음에 성폭력 방지 피해 보호법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그리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같은 이런 청소년 쉼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이나 시설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이러한 어떤 그런 법에 따라서 단체장은 이런 것들을 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 조치 결정. 자,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자, 민법 어떻게 돼요? 민법에 따라서 친권 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 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어떻게 돼요?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친권자나 여러 가지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여기는 존중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게 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수사 및 재판 절차의 배려입니다. 자,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수사기관과 법원, 그다음에 소송 관계인의 아동 청소년 대상 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떤 나이라든지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 이 유무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래서 조사 및 심리,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기에서는 주의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주의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런 어떤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 성범죄 피해를 조사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심리라든지 그다음에 재판할 때 피해자의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및 심리, 재판의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된다.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자, 이제 영상물의 이게 촬영 및 보존, 증거 보존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조사 과정은 어떻게 해요? 비디오 녹화기 또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하고 보존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또 하회를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가해자가 그러하지 않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검사 또는 사법결창관의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일에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에 현재의 어떤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사유를 소명해서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에 다른 증거물에 대해서 해당 성범죄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증거 보정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녹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하나를 이제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고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입니다. 신뢰관계. 그래서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인해서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런 피해자와 이제 어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을 통해서 이런 어떤 법적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여러 가지 피해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해서 이제 이걸 이제 준용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1항에는 법 28조에 이제 1항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자, 수사 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그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이제 동석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